최근 K방산의 계약 소식이 유럽과 중동에서 끊이질 않고 들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유럽을 넘어 남아메리카 대륙의 제2의 폴란드, 페루에서 전해졌습니다. 아즈텍의 후예 잉카 문명의 나라 페루에서는 이미 국산 K2 소총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터라 K방산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던 국가였는데요. 남미 K방산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페루에는 어떤 무기들이 계약에 성사되었고 앞으로 남미에서의 K방산 가능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색다른 튜브입니다. K방산의 VIP 고객으로 유럽에 폴란드가 있다면 남미에는 페루가 있습니다. 페루는 우리나라의 육해공 무기를 모두 도입하면서 한국의 중남미 방산시장 진출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페루가 다음 달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FA-50 20여 대를 수입하는 양의 각서를 체결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FA-50의 수출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페루는 지난 2012년부터 카이의 KT-1 훈련기와 KA-1 무장 공격기 20대를 수입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제 군용기를 사용하는 나라인데요. KT-1P 웅비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첫 국산 독자 모델 항공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부터 대한민국 공군의 기본 훈련기와 전술 통제기로 운용 중이며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페루 등에 수출돼 국산 항공기 수출 시대를 열어준 주인공입니다. 길이 10.26m, 폭 10.59m, 높이 3.36m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574km입니다. 카이는 KT-1P 웅비 수출 이후 페루 현지의 사무소를 개설하며 지속적으로 페루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FA-50 계약 조건은 KT-1과 KA-1처럼 반제품 즉 현지에서 조립만 하는 방식이 아닌 단순 부품의 초기 조립부터 완제품 조립까지 모두 페루에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페루에서 개발되는 부품도 일부 쓰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 현지 생산할 때는 국산 부품의 사용이 많을수록 이익 역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와 같은 중요하고 비싼 장비를 국산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게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현지 생산 방식을 적용하면 우리 방산 업체들은 부품을 수출해 수익을 얻고 수입국은 일자리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양국 간의 윈윈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수출할 때 현지 생산 방식이 종종 채택되어졌는데 군용기 수출로서는 FA-50이 첫 번째 사례인 것입니다. 페루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페루 현지에서 생산되는 FA-50은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와 카이는 페루 현지 생산 시설을 거점으로 FA-50에 중남미로 추가 수출의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페루 모두에게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페루는 이번 계약으로 자국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FA-50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잇따른 수출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FA-50은 페루 공군의 노후 항공기를 대체할 최적의 솔루션으로 현지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1, 2차로 나눠 FA-50 20여 대의 현지 생산 수출을 위해 다음 달 초 페루의 리마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하며 올해 안에 정식 계약까지 체결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식엔 양국의 항공기 업체 대표와 정부 고위직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늘에 카이의 FA-50이 있다면 페루 바다에는 K조선의 맏형인 HD현대중공업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4월 HD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와 총 4억 6,290만 달러, 약 6,242억 원 규모의 함정 내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역대 최대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루 함정 사업은 3,400톤급 호위함 한 척, 2,200톤급 원의 경비함 한 척 및 1,500톤급 상륙함 두 척을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HD현대조선은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오는 2030년까지 이들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호위함은 길이 127m, 폭 14.9m, 최대 속도 26.5노트, 항속거리 6,000해리로 대한 미사일과 수직 발사대가 탑재되고 대공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A사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원의 경비함은 길이 95m, 폭 14.3m, 최대 속도 20노트, 항속거리 6,000해리로 중형 해상 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고 미션 모듈도 적용됩니다. 착륙함은 길이 58m, 폭 13.2m, 최대 속도 10노트, 항속거리 1,500해리로 대형 장갑차 7대 이상 또는 20피트 컨테이너 20개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시마조선소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협력 업체 선정을 놓고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신청국의 관심도를 평가한 뒤 HD현대중공업을 선택했다며 기술적 측면, 비용 기한뿐 아니라 기술 이전 수준, 산업 보상,
국가 산업 참여 수준 등을 고려해 향후 몇 년간 유익한 관계를 맺기를 희망하는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HD현대중공업이 함정의 설계 및 기자재 공급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심화조선소가 최종 건조를 맡습니다. 앞으로 페루 해군은 호위함 5척, 원해 경비함 4척, 상륙함 2척 등을 추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향후 15년간 페루 해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이어나가게 되며 이에 따라 후속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남미 지역은 노후화된 함정이 많아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수주가 중남미 내 다른 국가로의 수출길을 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페루는 이미 우리 해군의 포항급 초계함 순천함과 경주함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한국과 페루 해군이 군사 교류 및 방산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해군 간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16년 임무를 마친 경주함과 2019년 임무를 마친 순천함을 페루에 인도한 바 있습니다. 각각의 함정은 페레, 기세란 이름으로 페루에서 임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전사한 페루의 전쟁 영웅인 디에고 페레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함명은 페루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함명입니다. 페루는 지난 2022년 하와이 진주만에서 열린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 림팩에 기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국산 중고 함정을 제공하며 관계를 돈독히 했고 이에 만족한 페루가 이번에 지갑을 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성공한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0년간 추가 독점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까지 차지하여 수조 원대의 일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는 앞으로 HD현대중공업 측이 먼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사실상 페루 해군의 함정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바다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육지에서도 지난 5월 계약 성사 소식이 전해지며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현대로템은 페루 육군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STX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최종 계약 후 STX를 통해 페루 육군의 차륜형 장갑차 K808 베코 30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6천만 달러, 약 825억 규모이며 이번 계약으로 차륜형 장갑차의 첫 해외 수출인 동시에 전체 장갑 차량 가운데 첫 중남미 진출 사례입니다. 안드레 카르발류 브라질 육군 참모대학 군사연구관은 한국과 페루 간 여러 주요 무기 판매 사업, 특히 조선업 협력은 중남미 국가의 해군력 발전에 있어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안보연구소 전문가 매튜 조지 역시 향후 중남미 국가에서 군함 입찰 경쟁이 벌어질 경우 심화와 한국이 팀을 구성해 건조 가격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는 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진행되었던 페루 장갑차 프로그램 입찰에서 현대로템의 입찰 제한가가 사업비보다 초과의 후순위로 밀렸지만 페루 당국의 프로그램 제조사로 사업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페루 무기조달기관인 육군 무기 및 탄약 공장 파메는 8X8 장갑차 프로그램의 입찰자였던 현대로템과 튀르키예 오토카르에 입찰 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파메는 현대로템에서 8X8 장갑차 30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야니나 알베르카 비센테 파메 재무관리자는 국제민간경쟁선정위원회의 기술 경제 제안서를 재평가 후 현대로템의 장갑차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정부는 작년 7월 입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기술 제안 평가와 자격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지난해 진행된 입찰에서는 오토카르가 만든 아르마가 입찰 제한가 6,345만 달러, 약 819억 원을 제안해 1위에 올랐었습니다. 이어 세르비아 회사인 유고임포트의 라자르3는 입찰가가 가장 낮아 가격적인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로템은 K808 베코를 7,790만 달러를 제안해 54.35점을 받아 후순위로 밀렸었고 또 다른 국내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UX6 블랙폭스 기반 장갑차 타이곤으로 경쟁했으나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운영연구위원회의 부정 의혹 제조사로 장갑차 획득 절차가 무효로 선언되면서 입찰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세르비아 기업 유고임포트의 라자르3는 올해 입찰에 초청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페루 방산물자 구매청은 오토카르를 원했으나 파메는 방산물자 구매청이 규제를 피하고자 파메법에 따라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의 K808 베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약된 장갑차는 추후 육군무기 및 탄약 공장 파메에 현지 시설에서 조립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의 한국군 핵심 전력인 차륜형 장갑차 K808은 8개의 바퀴가 달린 장갑차로 주로 보병 수송용 차량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장갑차 중 차륜형은 캐터필러와 같은 무한궤도 없이 일반 차량처럼 개별 바퀴를 굴려 움직이는 형태를 말합니다. 8개의 바퀴는 독립구동의 경사지 등반과 험로 주파에 유리하며 무게 20톤, 전폭 2.7m,
전장 7.4m, 높이 2.9m로 50cm 높이의 장애물과 1.5m 깊이의 참호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또 수상 주행이 가능하도록 워터제트가 장착되어 있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얕은 강을 손쉽게 도하할 수 있는 수륙양용 장갑차입니다.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가 적용된 전술 타이어는 바퀴 피격 시에도 시속 48km 이상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럼플렛 타이어가 장착됐으며 노면 접지압에 따라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도 탑재되었습니다. 또 에어컨과 히터 등을 갖추고 최대 12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어 더운 기후의 남미 지역에서 장기간 이동 등의 전술을 펼치기에 유리합니다. 페루 수출용에는 현지 험준한 산악 지형을 고려해 DUHA 엔진을 탑재한다고 알려졌는데요. 현대로템은 20여 년 전 자체 개발에 착수한 초기 단계부터 현대차와의 협업을 지속했고 현대차 상용 엔진을 기반으로 엔진을 완성했습니다. 이 엔진은 현대자동차의 버스,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로템의 방산 기술과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기술 간의 시너지 효과로 차륜형 장갑차의 심장인 엔진 완성도를 끌어올린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페루 국방부는 총 130대의 신형 장갑차 도입 사업 중 1단계로 장갑차 30대 도입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이렇게 1차로 생산된 장갑차는 페루 제3육군 기갑여단과 육군 제6기갑 여단이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과 STX는 이번 우선 협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1차분 100호 30대를 시작으로 120대까지 공급 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현대로템 STX는 페루 파메와 협력해 추후 장기적으로 사륜 육륜 장갑차 및 소형 대형 전술 차량과 군안 차량 등 다양한 기동화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출을 통해 현대로템은 향후 중남미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남미에서는 대테러 및 치안 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장갑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대로템은 인근 국가들에서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인데요. 현대로템 관계자는 K2 전차에 이어 당사 차륜형 장갑차의 사상 첫 수출 성과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K방산의 경쟁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 연구개발과 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방산 수출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페루 당국 또한 8X8 장갑차 획득 사업으로 첨단 재료와 기술 지원, 애프터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페루 방위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납기 단축과 비용 왜곡의 기술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판매의 경쟁력 수준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지역 공동 생산과 조립은 주로 민간 중소기업의 혜택을 줘 상당수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종욱주 페루 대사는 60여 년간 이어져 온 우방 관계의 결실로 페루는 한국의 중남미 방산 협력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며 하야오항에서의 대규모 해군 인프라 사업에도 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해 양국 간 상호이익을 증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남미 방산 시장은 뛰어난 가성비와 기술 이전을 우선시한다면서 페루의 경우 한국이 이 점에서 가장 앞선다는 자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은 물론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중동 등에서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국 해체계 등이 수출되어 인기를 끈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성비와 신속한 납피 측면에서 한국산 무기를 따를 곳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앞으로 중남미권도 한국산을 더욱 많이 찾을 것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의 국제 정세는 다소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페루와 인근 국가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에콰도르와의 국경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칠레와도 태평양 전쟁 이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죠. 최근 쿠데타가 일어난 볼리비아와도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페루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루 내부에서는 정치적인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페루의 주변 정세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잘 활용하여 우리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페루 현지에서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대부분 반기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현지 커뮤니티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해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A-50 계약 소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 소식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나의 페루를 위한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큰 프로젝트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때가 되었다. FA-50이라는 이 항공기는 훈련용과 공격용으로 매우 훌륭하며 무엇보다도 기술 이전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조립되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10년 전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집권 정부가 기술 발전을 향한 발걸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글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페루를 향해 갑시다.
아주 좋음 한국은 최근 우리가 관심을 갖는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발전한 국가입니다. 한국인들은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으로 인해 군사 산업이 파괴될 경우 무기 공급과 폐기를 보장하는 파트너 국가로 무기 공장과 방어 시스템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원자재는 한국 군사 산업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좌익이 이 훌륭한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기술 이전은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립니다. 그건 계속해보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